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낙연의 실체 이야기입니다. 자,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낙연의 실체에 대해서 엄청 깔끔하게 정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대로 퍼가세요 이렇게 써놨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면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의 실체 1. 이낙연 노무현 정권 때부터 현재까지 가온누리님의 블로그예요. 동교동계란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를 보자 했던 측근들을 일컫는 말. 동교동계 무리들과 이낙연이 노무현 정권 시절 함께한 일. 노 대통령 얼굴 사정없이 짓밟혔다.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 민주당, 성난 당심,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대형 현수막이 민주당원들에 의해 사정없이 짓밟혔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이 땅의 법이 과연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법이 살아있는지 묻기 위해 모였다. 경선자금 수사에서 노 대통령과 정동영, 김근태 의원 등을 뺀 수사가 공정한가,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발로 짓밟는 이런 규탄대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 동교동계들이 말이죠. 보시면 힘내라 하나갑 이런 피켓을 들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갑과 함께 손을 들고 있는 이낙연의 모습도 보입니다. 노무현 정동영 경선자금 즉각 수사하라. 이낙연 원내대표 지도체제에 대한 의견이 있더라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하나갑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자. 이낙연은 동교동계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민주당 죽이기 규탄대회 살벌한 현수막이네요. 2006년 2월 13일입니다.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노무현 정권 민주당 죽이기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개혁을 발목 잡던 이낙연. 자, 노무현 대통령이 기사 담합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기자 출신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정부 말기 추진된 언론개혁에 대해 기자 출신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의원, 민병두,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명의로 성명서를 국회에서 발표했다. 이낙연이 당대표일 때 언론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범여권도 기자실 통폐합 반대, 언론개혁 반대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낙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외교를 비판하던 이낙연, 노무현식 자주외교 비판. 2004년 2월 17일 이낙연 새천년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소위 자주외교를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안보부처에서는 대미 노선을 놓고 갈등과 반목이 심화됐다. 독도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했던 이낙연,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독도 문제는 이미 교과서 문제로 옮아갔기 때문에 분리 대응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독도 문제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 잡기를 했었던 이낙연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반서민 정권이라 평가하던 이낙연 의원의 국회 연설.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 키운 반서민 정권 됐다. 노무현 정부의 서민은 배신당했다. 이낙연 새천년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거의 민란 직전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당시에도 분위기 봐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낙연의 특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지방선거 전 연대에 인색하지 않을 것. 이낙연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부 출범 3주년은 공과를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기간, 불행하게도 참여정부는 낙제 수준이라는 진단마저 나왔고 최대의 실패는 양극화 확대와 사회 분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 정권이 돼버렸다. 참여정부는 힘있게 일할 수 있던 기간은 허송하고 레임덕이 다가온 시기에 증세 제한과 철회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권의 무능과 미숙이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역량이
특정 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더욱 제약됐고 분열의 리더십, 전투적 리더십은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군 입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이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낙연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난하던 이낙연,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동북아 균형자 구상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균형자 역할을 한미동맹을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변국들은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이게 이낙연의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한미동맹을 토대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추진할 것이다 얘기했지만 이낙연 본인은 믿지 않아요. 주변국들은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한나라당이 말했을 법한 얘기, 이걸 이낙연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무현 정권을 무조건 비판하고 발목 잡던 이낙연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김대중, 박정희 위대한 지도자, 최순실과 함께 박정희 새마을운동 기념사업 추진했던 이낙연 지사 새마을운동 기념사업 추진 논란, 이낙연 전남지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 광화문 동산 건립을 추진하는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퇴한 가운데 박정희의 대표적 치적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과 함께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을 진행했었던 사람이 이낙연입니다. 광화문의 박정희 동상, 박정희 생가, 공원화, 박정희 우표 발행, 박정희 사업을 추진했던 이낙연.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위원장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김관용, 유정복, 이낙연 이렇게 맡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낙연이 민주당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자, 광화문에 요런 동상을 세우려고 한 위원회 부위원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되자마자 이 자리에선 내려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낙연의 해명은 동상을 세우는 건 몰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자 나는 자리에서 내려왔다. 동상을 안 세웠으면 있었을 거고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웃기죠. 동상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 기념회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플러스 이낙연 전두환은 위대한 영도자 칼럼 논란, 기회주의자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낙연입니다. 그리고 이낙연과 함께 이런 짓거리를 하던 동교동계 무리들은 노무현을 짓밟고 노무현의 발목 잡기만 하던 인간들이라는 거죠. 자, 이 인간들은 박근혜 지지 선언을 하며 새누리당에 입당을 합니다. 전 민주당 의원 20명 새누리 입당,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민주당 전 의원 20명 박근혜 돕겠다고 나선 까닭은 문재인 겨냥 표만 된다면 종북 세력과 손잡겠다는 한심한 일까지 벌어져. 야, 정말 저 얼굴들 보십시오. 노욕에 가득 찬 기회주의자들. 일제시대였다면 언제든지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던 정광훈 집회에 참석했던 동교동 인사들, 이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 김경재라는 사람이에요. 한국자유총연맹 회장까지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던 인간이 극우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속은 어딘지 아세요? 국민혁명당이라는 곳입니다. 얘네들이 동교동계예요. 자, 이랬던 인간들이 무엇을 하느냐? 정대철 등 동교동계 이낙연 고리로 3.1 여당 복당 추진했다. 이낙연을 중심으로 정계 복귀를 추진하게 됩니다. 권노갑, 정대철 등 동교동계 민주당 복당 선언 힘 보탤 때다. 안철수 따라서 탈당했었던 이 동교동계 애들이 다시 정치의 양지로 들어오고 싶어서 이낙연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낙연만한 후보 없다. 노후원 회장, 동교동계 원로, 적극 지지, 이기명, 정대철, 권노갑. 정말 이 노욕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인간들입니다. 정치 원로들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다. 이낙연 당대표 시절 다시 민주당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오재세, 홍재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문 위촉.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다시 복귀하기 전 2019년도에 나온 기사, 동교동계 원로들 이낙연 총리에게 조국대라 고원. 얘네들이 동교동계입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최성해가 이런 말을 했죠.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이낙연이는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야. 이낙연은 나랑 친해. 나한테 사람도 몇 번 보냈었어. 이런 의혹 제기에 이낙연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낙연이 조국 쳤다. 최성해 녹취록에 이낙연 측 법적 대응.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최성해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낙연은 최성해는 건드리지 않고 열린공감TV를 고소합니다. 최성해는 냅두고 힘없는 유튜브 언론을 고발하는 이낙연 클라스. 열린공감TV를 고발하죠. 그런데 고발 후 최성해와 일면식도 없다던 이낙연의 과거 행보가 드러납니다. 이낙연과 자원봉사자 사진을 최성해 총장이 찍어주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계속 등장을 하네요. 일면식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국의 마음의 빛 없다.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 이런 말을 한 게 이낙연이죠. 자,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윤석열 징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징계의 판단 존중, 검찰개혁 지속.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에 비판하는 모습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눈치를 보면서 시리우를 어떻게 하면 잘 탈까? 어디가 더 센 곳일까? 이것만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모습이 이낙연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 정초부터 내놓은 이낙연의 발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여기서 우리에게 확신을 던져주죠. 그리고 얼마 전 상임위 11대 7로 여야 재분배 합의. 법사위원장 대선 후 야당이 맡기로 했다. 여기에 내놓은 이낙연의 발언. 법사위원장 문제로 민주당이 곤혹을 겪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상적인 반응 뭘까요? 법사위 야합, 추미애 이재명 철회해야 이낙연 철회 안 돼. 갈립니다. 문재인 개혁의 깃발을 꽂고 조국 개혁의 문을 활짝 열고 추미애 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촛불 국민들은 180석을 뽑아줬습니다. 이낙연이 다 말아먹었다. 이런 그림도 있네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재명, 추미애 두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네거티브 그만하라고 좋게 말했을 텐데 지역감정 조장까지 백제 발언 가지고 또 네거티브 했었죠. 이제 그만 가면을 벗으시죠. 추미애, 이재명 파이팅. 자, 이런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죠. 그리고 2탄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는 2탄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낙연의 실체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